중국에서 해외 자금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기세를 막기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상하이 봉쇄와 같은 경제적 타격이 계속된다면 중국 전체의 2%에 달하는 GDP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상업도시로 가장 발전한 상하이가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비규환 상태이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 데미지입니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은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고 상하이까지 폐쇄됨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더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4%에서 5%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지금과 같은 봉쇄 조치가 지속된다면 2022년 성장률이 4%대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ING은행은 중국의 2022년 1분기 GDP 성장은 완만했지만 2분기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NG은행은 만약 상하이 봉쇄 조치가 한 달 내내 지속된다면 상하이는 6%의 GDP 손실이 발생하고 중국 전체는 2%의 GDP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덧붙여 이와 같은 손실은 봉쇄 조치가 더 오래 지속될수록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2022년 중국 GDP 전망치를 4.8%에서 4.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하이는 금융도시이자 중국 최고 상업도시이지만 이번 조치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보세구역과 외곽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 그리고 의류 등 중소 영세 공장일 것입니다. 이 중에는 도시 봉쇄 전부터 공장 내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미 봉쇄 조치가 내려진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이것은 중국 내외의 다른 제조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하이의 임항, 장강, 송강 등은 반도체 공장이 집중돼 있는 지역입니다. 2019년 기준 상하이의 반도체 산업 규모는 약 1,707억 위안으로 중국 전역의 5분의 1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푸둥 지역의 반도체 관련 산업체인 규모는 4천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의 상하이 증시 상장도 2배로 늘어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이번 상하이 도시 봉쇄로 좌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엠코 테크놀로지는 외주 반도체 패키징, 설계 및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한국, 필리핀, 대만, 일본과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상하이 엠코는 중국 수출 200대 기업에 랭크될 정도로 큰 대기업이지만 공장 내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가동 중지가 계속되었습니다. 대만 기업 인벤텍의 상하이 공장도 봉쇄 조치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공장의 제품은 체코와 멕시코로 수출되었지만 봉쇄 조치로 수출도 멈춰버렸습니다. 중국 언론은 중국 내 파운드리 기업인 중국 인터내셔널 반도체와 화홍 반도체의 상하이 공장은 직원들을 공장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동하고 있어서 비관적이지 않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이들 공장 역시 감염자가 발생하면 가동이 즉각 멈출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유통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운송용 트럭은 당국이 발행한 허가증과 건강증명서, PCR 검사 증명서 등이 있어야 하고 검사가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운송 시간이 길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등 봉쇄 도시를 오가는 트럭의 고속도로 진입은 매우 복잡합니다. 운전자의 감염이 어딘가에서 확인되면 그 트럭이 통과한 고속도로는 일시적으로 봉쇄되고 이곳을 지나간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PCR 검사를 실행한 후 통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럭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사소에서는 장시간 운전으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운전자들이 밥을 달라고 난동을 부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저우시도 지난 4월 9일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장춘시는 한 달 넘도록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감염자 확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알고 있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치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라고 하는 모종의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의 중앙 집권화, 지도 일원화는
그러한 융통성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상하이의 외자 기업 수는 과거 최고를 갱신했으며 2021년에 신설된 외자 기업은 6,708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투자액 총액은 약 604억 달러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C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 자본이 상하이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왕구를 제작하는 레고 그룹은 저장성 자싱에 42,000평방미터의 공장을 건설하고 스위스의 ABB는 상하이 푸등 지역에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로봇 신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신화통신은 상하이의 외국 금융기관은 전염병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상하이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C19라는 악조건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국의 보도처럼 상하이가 국제금융도시로서 미래가 밝은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1월의 직접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2.7% 감소한 1,022억 8천만 위안이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이 발표한 2월의 직접 투자액은 전월보다 19.8%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해외 언론은 중국이 전례 없던 투자자 이탈로 투자 억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국제등기소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2월 국외 투자자 보유 중국 국채는 354억 위안 감소해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외국의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중국 내 기업 주식은 지난해 12월 890억 위안에서 1월 168억 위안으로 줄었고 2월에는 40억 위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외국 투자자들이 투매한 중국 내 기업 주식은 95억 달러로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중국 대탈출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중국의 제로 감염자 정책 실패의 상징인 상하이 봉쇄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중국이 친러시아 성향을 보임에 따라 테러 제재에 연루될 가능성,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내놓은 금리 인하 정책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시진핑의 경제 사상, 정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정치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서방 국가들의 가치관이 자신의 권위에 해를 끼칠 것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고 그 가치관이 경제를 매개로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서방 국가들의 경제에 의존하지 않는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제로 감염자 정책을 주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중국을 고집하는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하는 것은 감염증보다는 대만 침공으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행 연습하는 단계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시장은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진핑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국을 바로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